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2분 뉴스 김대호 PD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김대호 PD는 매번 저쪽 당 소식 전해드리는 순서 마련해 놓고 있죠. 오늘도 저쪽 당 얘기, 아주 흥미진진한 얘기 준비했습니다. 자, 김대호 PD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어제 집회 참여하셨다고요? 네. 예,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30분 정도 예. 시작하기 1시간 전에 출발을 했는데 한 6시 정도 돼서 도착한 것 같습니다. 거의 집회 다 끝날 무렵에 도착하셨군요. 아니야, 한창 뜨거운 열기일 때 아. 도착했고요.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좀 네네. 힘들었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저희 시청자분께서 이 장비랑 이게 챙겨가야 되고 지호 군이랑 같이 가는데 지호가 발목이 좀 많이 다친 상태여서 그래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같이 가고 싶다 해서 차로 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차를 어떻게 하지 하다 저희 시청자분께서 거기 광화문 쪽에 파이낸셜인가 그 센터가 네. 있대요. 예. 거기서 지하에서 주차를 하고 커피를 한 잔만 시키면 2시간 주차를 무료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거기가 싸요. 예, 맞습니다. 뭐야? 어머, 감사합니다. 예, 여기 이거 어떻게 좀 꺼야 되는데 이 기능을 끄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 꿀팁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글로 찍고 내비를 갔는데 거의 다 와가서 1km도 안 남았는데 그 집회 때문에 그 길을 차량을 차량하지를 못했구나. 네, 그 길이 막혀 있어가지고 경찰분이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해가지고 차를 돌렸는데 문제는 이제 제가 지도 보던 세대가 아니라서 그런지 내비게이션은 계속 일로 가야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 몰라서 한참 헤맸습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길이 막혀 있는 경우에 내비게이션은 그걸 모르고 계속 글로 가라고 할 거고. 그쵸. 참 그럼 난감할 수도 있었겠네요. 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도착을 했는데 네. 어제 비가 오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뜨거운 열기가 보였다. 다들 아마 화가 많이 나셨어요. 열포 가신 상태라 그래서 더 그런 분위기, 뜨거운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저쪽 당 얘기 준비를 하셨는데 두 가지 주제를 준비하셨네요. 일단 첫 번째 어떤 주제인가요? 일단 명태균 씨 이야기를 지난번에 한번 정리를 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에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사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이후에는 어떠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 한 부분 오늘 요약을 같이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확실히 보면 이 저쪽 당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뭐 태도라든지 행태를 보면 검찰 권력, 사법 권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쪽에 그림력이 좀 센 것 같아요. 통제력이 아직 잃지 않은 것 같고 그것이 이들이 지금 버티고 있는 마지막 뭐 보루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저는 명태균 씨 구속 안 될 거라고 봤어요. 혐의가 명확하게 드러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 조금 걸리는 게 있었다면 이 사람이 자기 핸드폰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게 조금 우려스럽긴 했지만 글쎄 2명이 다 구속이 되는 걸 보면서 야 아직까지 윤석열이 이 적어도 사법부에 대한 통제력은 막강하게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명태균이 구속된 이후에도 명태균 씨가 뭐 남겨놓은 건지 어쨌던 건지 뭐 시한폭탄을 걸어놨나? 뭐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뭐 새로운 녹취라든지 정황 같은 게. 네. 분위기 어떻습니까? 그쪽 분위기? 일단은 지금 나오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곳입니다. 현재 명태균 씨가 구속될 것을 감안해서 어떠한 조치를 어떻게 취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고 네.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정권의 사법부 그림력이 강해서 그게 통제되고 있는 건가?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명태균 씨는 헷갈려 할 것이다. 본인의 구속이 된 게 이번 기회에 자기를 처리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자기들을 구속하에 케어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아마 아직 안 섰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을 거예요. 명태균의 입을 틀어막으려면 일단 잡아 넣어놔야 되니까. 한 가지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좀 회유 설득을 하려고 하는 것 한 가지 하고 여차하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라는 메시지도 줘야 하고 그 세 가지가 딱 맞아 떨어졌을 때
뜻대로 명태균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명태균이 헷갈리는 게 명태균 씨가 헷갈리는 상황이 된 게 어떻게 보면 그게 저쪽에서 뭐 윤석열 정권이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이제 구형 과정이 나오면 그때 한 번 더 분위기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변호사를 통해서 대부분의 이야기 언론의 대응은 이제 잠시 중단하자라는 상황인 상태입니다. 근데 명태균 씨가 계속해서 뭐 하나 계속 터뜨리겠다라는 식의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지난주에도 나온 거 보니까 뭐 할 수도 있다, 여전히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애매해요. 이 양반 입장은 뭐예요, 도대체? 그래서 일단은 지금 윤석열 정권과 관련된 김건희 여사와 특히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중단 상태.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일단은 잠시 대기인 상태로 보이고요. 다만 그 중에서 중단할 수 없는 사람이 딱 한 명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김소연 변호사, 명태균 변호사 지금 하고 있죠. 그 변호사 측에 따르면 적어도 한 명은 죽을 것. 이라는 이야기가 전달이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그 한 명이 적어도 누굴까? 한 명은 죽는다. 네. 명태균 씨가 누구 하나는 죽이겠다. 김건희인가요? 김건희 아닌가? 누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쪽은 지금 현재 구속된 이후로 잠시 중단. 어허. 그리고 그러면 누굴 죽이는 건지 누굴 쭉 죽이겠다는 한번 찾아봤더니 예. 결국에는 귀추가 한 곳으로 모입니다. 아하.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검찰에서 지금 입수를 해가지고 각 변호사와 검사 측에 띄워주는 자료들이 대부분 어떠한 자료들이냐. 김영선 의원 공천 관련한 여론조사 자료도 있는데 이준석과 명태균의 대화에서 이러한 여론조사 부탁한다. 아하. 그게 카카오톡을 복원한 건지 텔레그램을 복원한 건지 모르겠지만 양측에 지금 확인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 명태균 사태의 표적을 슬그머니 이준석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다. 네, 그런 약간 의도도 조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소연 변호사 역시 뭐 여의도 금쪽이라고 이준석을 부르면서 뭐 까봐 네가 죽을 거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연장선상으로 봐도 될까요? 그것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미 검찰에서 수사한 결과 명태균 씨가 가장 많이 이준석 씨가 가장 많이 카톡한 사람. 네. 이준석이에요? 명태균 씨랑 명태균이랑 하는데 이준석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1번 김종인, 김종인. 2번 이준석, 이준석. 명태균 씨가, 어. 3번 오세훈 시장. 야. 명태균 씨 그래가지고 지금 대부분의 명태균 씨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김소연 변호사 다 이미 한번 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 있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슬그머니 또 김건희는 빠져나간다는 얘기인가요? 와, 그러니까 돌아버리겠네. 이 부분에 그러니까 오늘 포인트가 두 가지예요.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 어허. 이 부분의 취지의 변호 포인트를 어떻게 잡고 있냐면 500만 원 자체라고 이야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누구도 500만 원이라고 한 적이 없는데 한겨레는 왜 500만 원이라고 냈는가? 어허. 근데 봉투인데. 네. 봉투일 뿐인데.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 명태균 씨가 기념식 촬영식으로 받아서 찍은 봉투가 있어요. 근데 그 사진은 있는데 봉투가 이제 편지 봉투 일반 은행에 쓰는 그 네모난 세로 봉투 말고 약간 편지 봉투처럼 가로 형태의 봉투인가 봐요. 그리고 뒤에 코바나 컨텐츠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글자가 잘 안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지금 잡고 있는 포인트가 500만 원이 들어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받은 건 맞는데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는 잘 특정을 못 하더라. 편지 봉투에 네. 빳빳한 새 돈으로 넣으면요 500만 원이 싹 들어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500만 원이 들어가면 애가 두툼해야 되는데 전혀 그래 보이지 않지 않느냐? 아니야. 신권으로 들어가면요 겉보기에는 100만 원 정도, 100만 원이 채 안 돼 보일 수도 있어요. 5만 원짜리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500만 원 100장이잖아. 100장이면 꽤 두툼해 보일 것 같은데 실제로 신권으로 들어가면 그렇게까지 두껍지도 않아요. 저 그렇게 많은 돈 넣어본 적은 없나서.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의아한 점이
그게 500만 원이 아니라고 한다면 음. 당연히 그렇게 두툼해 보이지 않을 뿐더러 자기 합수표로 1억을 준 거라면 그렇지. 그럼 또 이야기가 달라지거든요. 얘기가 완전히 틀려지죠? 그렇죠. 그래서 변호의 포인트가 지금 500만 원이 아니다. 야, 그것도 희한하네. 하하, 참, 볼만하네요. 예. 그러니까, 김건희 쪽도 언제든지 확장 가능성은 있으나, 일단 잠시 뒤로 미뤄졌다. 네. 뭐 이 정도로 보면 되는 건가요? 네. 태도 봐서, 네. 김건희가 어찌하는지 봐서 결정하겠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보니까 수사 과정 이야기를 쭉 종합해서 들어보니까 현재 지금 귀추가 주목되는 거는 이준석과 명태균 사이에 있었던 여론조사 그것들부터 시작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이미 여기서부터 지금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선을 넘은 것 같다라고 김소연 변호사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소연 변호사가 변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 이미 점점 규모가 커져버렸다. 네. 그래서 지금 변호인을 교체하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변호인 교체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나요? 네. 어, 왜냐면 본인은 명태균 씨를 변호하려고 이렇게 나섰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나섰는데 지금 이게 이준석 여론조사부터 해갖고 쭉쭉쭉 치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자기가 이걸 다 변호할 수 없다. 대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다 변호할 수 없다. 어허. 그래서 지금 자진한 변호사가 2명 정도 이렇게 주목되고 있는데 어떻게 교체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야, 이게 재밌어지네요. 그러면은 앞으로 어떤 변호사가 이 사건을 맡느냐에 따라 가지고 주타격 방향, 주공 방향이 어디로 갈지도 나오겠군요. 네. 그러면은 명태균 때문에 죽는 사람은 첫 번째 이준석, 두 번째 김건희 둘 다 죽거나 이준석만 죽거나 뭐 그런 상황이란 말씀이군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준석이 적어도 한 명 죽는다에 속하냐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는 건데요. 관계가 재밌더라고요. 네. 예, 저번에 그 성삼락 의혹 때 당대표에서 이준석 당대표가 어떻게 쫓겨나는지 지난 시간에 쭉 다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윗선이 누구냐 해가지고 오히려 그거를 김소연 변호사의 패착의 녹취록으로 이준석 대표가 살아나는 지난번에 그런 내용까지 다뤘었는데요. 네. 여기서 지난번에. 네 여기서 재밌는 점이 뭐냐면요. 이 명태균 씨와 이준석 씨는 계속 같이 할 만큼 굉장히 가까운 사이가 맞는 것 같고 두 사람이 아끼는 사이에도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명태균 씨가 김 여사라고 추정되는 사람한테 이해관이냐고 물음을 받을 정도로 너는 이해관이냐? 그렇지 윤핵관 이런 게 아니라 이준석 핵관 그러니까 이해관이냐 명태균은 이해관이냐? 그렇다면 실제로 명태균과 진짜 가까웠던 사람은 이준석이란 말이네요. 네. 하기사 어제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명태균이 김종인 씨하고 이렇게 뭐 거래를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제 뉴스타파 보도군요. 뉴스타파 보도에서 명태균 씨가 다음 대통령으로 네. 이준석을 세우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사실은 시작되는 것도 김종인 이준석 라인을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자연스럽게 뭐 당시 아무래도 이제 당 대표였고 그리고 윤석열이 그 대통령 후보가 되는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윤석열을 지원하게 된 거다. 그리고 어쩌다 보니 윤석열하고 가까워지게 된 거다. 이런 얘기를 어제 뉴스타파에서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 맥락이라는 얘기 같은 맥락이 되겠군요. 제가 그거는 한 번 더 보고 다음에 추가를 할 텐데요. 네. 그 과정에서 뭐가 재밌는 전 제일 재밌던 대목이 원래 이준석 지금 의원도 현재도 그렇잖아요. 뭔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막 되게 적대시하고 문제 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때 당시 이야기를 들어보면 명태균 씨가 왜 이해관이라는 질문까지 받게 되었는가? 윤리위에서 쫓겨나기 전에 이에 대한 도움을 엄청 요구를 했나 봐요. 이준석 대표가 명태균 씨한테. 예. 그러다 보니까 명태균 씨가 김 여사한테도 막 요청을 하려 하고. 구명운동을 했었구나. 그렇죠. 여기저기. 명태균이 이준석 구명운동을 했는데 그렇죠. 하필 그 대상자가 김건희였구나. 여기저기 가리지 않고 할 정도로 이준석 살리기 열심히. 그래서 이해관이라는 질문을 받았다는 게 그 포인트인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김건희 여사 막 맨날 문제 있고 막 그러는 것처럼 겉에서 센 척 다 하는데
알고 보니 뒤에서 저 좀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하는 방법들을 찾고 다녔다는 거죠. 진짜 물고 물리는 관계가 많네요. 네. 아하.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지난번에 우리 공개했던 이준석 그 당시 쫓겨나는 그럴 때 그 음성 파일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윗선이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했었는데 그것과도 좀 연결이 되는 맥락이 있군요. 야, 이거 재밌어지는데?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수사의 기초가 어디로 주목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지금 현재 명태균 씨의 변호사의 상황이나 이야기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준석이 문제가 되는 거에 대해서 케어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이는구나. 예전엔 그런 관계였다면 아하. 지금은 이준석은 잠깐 죽이고 싶어하는 관계가 되는 것 같다.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네. 그러면 김소연 변호사도 약간 그 같은 맥락이 되겠네. 네. 그러니까 그럼 지금 현재 김소연 변호사가 진행하고 있는 일들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네요. 그렇다고 해서 또 김건희한테 바짝 붙은 거는 또 아니고 네. 여차하면은 말을 갈아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도 하고 그런 메시지도 던지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준서가 까, 협박하지 까, 않을까 했던 게 이미 명태균 씨로부터 정보들을 듣고 윤석열 대통령이랑 사이가 워낙 안 좋은데 뭐 자기가 직접 녹취한 게 있으면 뭐가 있겠어. 그러한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준석이 갖고 있는 건 별거 없을 거다. 라고 지금 판단하고 그렇게 도발하고 있는 상태죠. 뭐 까봤자 오히려 네가 더 힘들 수 있고 명태균한테 힘들다기보다 이 사태는 결국에 김건희, 윤석열이 더 불리해질 거니 뭐 깔려면 까봐. 김소연, 명태균 입장에서는 아쉬울 거 없어. 걱정 하나도 안 돼. 그렇죠. 예, 이 얘기를 하는군요. 근데 제가 보면서 재미있는 점은 아무리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실력이 없어 보이고 뭐해도 당 대표라는 자리는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그렇죠. 보니 네. 둘 사이 간에 모르는 저는 그러한 정보도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거 이준석 의원을 응원해야 되나? 아유, 갑자기 이준석 네. 의원을 이렇게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네. 저도 막 불길이 막 이네요. 잘하면 이준석이 잘 싸우면 소위 말하는 차도살인이라 그러잖아요. 남의 칼에 피를 묻히면서 우리는 얻을 수 있는 어부질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뭐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마저 드는데, 야, 그러면 이 분위기 결국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지금 문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한동훈 대표예요. 몇 달 전에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준석과 한동훈이 손잡을 수도 있다라고 제가 그때 방송 그랬죠. 주제로 했었거든요. 그 둘의 관계가 묘하게 색깔이 겹쳐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이준석 의원이 관련된 무언가를 까더라도 영향력이 크지 않아요, 사실상. 그렇겠죠. 그렇죠. 솔직히 네. 특히 한동훈한테 별 영향이 없죠. 근데 지난 당대표와 현재 당대표가 합심을 해갖고 그게 맞다라고 하는 순간 확 커집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한동훈 대표의 태도가 이상해요. 네, 갑자기 이제 납작 엎드린 분위기죠. 갑자기 안 웃던 웃음. 뭐 지난번 그 윤석열 해외 출장 나갈 때 그 당시 그 공항에서 보면 약간 떨떠름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이번에 나가는 때 이렇게 환송 나간 사진을 보면은 정말 환하게 웃고 있거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 말인데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진입니다. 자, 네, 한동훈이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어요. 이게 또 친절하게 사진까지 준비하는 네. 스타일이야. 아니 원래 이거 다른 거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 사진이 또 이렇게 사용이 되네요. 자, 뿐만 아닙니다. 이 보면은 악수하는 사진도 하나 있는데 아니 둘 사이가 이렇게 친했었나 싶을 정도로 환하게 역시 되게 친근하게 악수를 해요. 이 사진을 보세요. 이게 옛날 사진 아닙니다. 엊그저께 11월 14일 윤석열이 이제 G20 참석한다고 갔을 때 그때 찍은 사진이에요. 야, 이런 거 보면서 야, 이유가 있었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지난번에는 한동훈 대표의 위기였다면 지금 한동훈 대표는 위기가 아니고 이준석 의원이 위기죠.
서로 맞아야 손을 잡든 말든 할 텐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준석 의원은 어떻게 지금의 상황을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 야, 이거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각각 윤석열과 각을 세워야지 그래야지 두 사람이 손을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 지금 손잡고 자시고 할 만한 여건 자체가 안 되는구나. 네. 아, 그럼 혼자서 이 상황을 모면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그러면은 뭘로 승부수를 걸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뭐 이것저것 나름 송부수를 걸려고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글쎄 결론이 쉽지는 않겠는데요. 네. 그래서 김수현 변호사가 명태균 씨랑 이야기를 나눈 후에 준석아 까라고 반응이 나오자 그 이후로 지금 이준석 의원은 지금 반응이 없어요. 어허. 지금 며칠째 반응이 아직 없어가지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참 흥미진진하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과는 별도로 그 네. 뒤에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지금 전해주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 일단 적어도 죽는 한 사람은 이준석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의 이야기 포인트를 돌아와서 세 줄로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 김건희 여사에게 돈을 받았다라는 500만 원은 500만 원에 대한 확인은 되지 않는다. 그렇군요. 예. 금액은 받은 건 확실하고 사진이 있는 것까지 확인이 되는데 금액이 500만 원인지 모른다. 그렇지. 봉투 외관 사용으로 500만 원으로 보이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로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둘째 치더라도 네. 일단 그걸로 해서 김건희는 빠져나가겠구나. 그럴 가능성이 빠져나가거나 안 그러면 거기서 자칫해서 이제 주저앉거나. 그건 이제 지금 현재 뭐 이런 표현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치소 담벼락 위에 서 있구나. 그래서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1억 원 수표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렇게 자꾸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500만 원 받았다며 근데 지금 현재 대검찰청 법조계 기자들도 500만 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이러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러면 500만 원이 주목할 게 아니라 받긴 받았고 사진도 기념사진도 있다면 근데 그 500만 원처럼 안 보인다며. 그 일을 수표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질문을 던져야 된다가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언론의 대응을 최소화하기로 한 것 같은데 명태균 쪽에서 네 적어도 이준석 의원에게 대한 거는 최소화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공격 목표 공격력을 낮춘 데는 용산을 향한 거는 공격을 낮췄는데 이준석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각을 세우고 있다. 네. 일단 이준석한테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네요. 네. 어떻게든 간에 이것을 뒤집기 위해서 뭔가를 또 하려고 들겠네. 그래서 지금 이준석이 이렇게 활발하게 언론 접촉을 하는구나. 야, 그러니까 이준석으로 꼬리 자르기가 가능하겠네. 가능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이준석 의원이 이제 그게 마음에 안 들으니까 이제 오세훈 시장까지 거론하고 하겠죠. 그리고 그럴 걸로 이제 보이고. 용산이 명태균한테 무엇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용산이 이 구렁텅이에 빠져들 것인지 말 것인지도 결론이 나겠네요. 네. 야, 어쨌거나 이준석은 지읒됐네. 그래서 빨리 민주당에서 접촉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왜냐면 이게 볼 수 있는 각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도. 결국은 개혁신당 파이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일정의 딜을 치고 국민의힘으로 다시 흡수되는 걸로 하는 방향성도 고려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막히면 그것까지 전 고려할 거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마삼중의 별명을 이겨내고 얻어내는 의원 자리인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준석이 질이 멸멸해지면 개혁신당은 자연스럽게 흡수될 거예요, 저쪽으로. 네. 그러면 윤석열은 그리고 김건희는 더 거칠 게 없겠네. 한동훈도 꺾었지, 이준석도 꺾었지.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야, 고비는 고비네요, 확실히. 그래서 세 번째는 요즘 한동훈 대표가 태세가 갑자기 이상하게 변해지더니 예. 너무 평화로운 것 같은데 아주 민주당에서 일부러 냅뒀다라는 거를 까먹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게 오늘의 세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위기의 상황이면 분명 손을 잡을 부분이 이 포인트에 있을 텐데 지금 상황이 다르게 전개가 돼서 이준석 의원이 혼자서 2인분 이상의 역할을 하기 위한 큰 걸 던지던가 아니면 둘 다 위기의 상황인 모면에서 둘이 손을 잡고 뭔가 같이 큰 걸 던지던가
그런 쪽으로 아마 방향이 전개되지 않을까 한번 주목해 보고 있는 겁니다. 네, 한동훈은 그 주인을 갈아탈 수 있을 정도의 배짱도 없어. 내가 얼마나 응원했는데 진짜로. 아, 아유, 저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진짜. 예. 그 안 내용은 되네. 그릇이 안 돼. 그러면 이쯤 듣다 보면은 근데 갑자기 한동훈 대표가 왜 얼마 전까지 막 뽕보라 대표하고 막 그렇게 공격 엄청 당하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됐나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다음 주제에 같이 설명드려 보도록 야, 이거 하겠습니다. 재밌는데요. 야,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이 이렇게 고개를 숙인 것이 소위 말하는 제가 좀 오늘 좀 다음 주제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그 장인 장모 딸 이에 대한 수사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 말고 또 다른 것도 있다. 네. 자, 이게 두 번째 주제에서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를 그러면은 넘어가고 네.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소연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많다. 이유는 지금 검찰 수사가 이뭐 여론조사 각종 여론조사에 범위가 너무 넓어지니까 감당이 좀 불감당이다. 네, 그렇게까지 해서 오늘 내용 정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변호사가 누구로 바뀌는지도 좀 유심히 봐야 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주제 여기까지 하고요. 곧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오밤중의 뉴스 시청자